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자 진행합니다. 박민영입니다. 정말 2024년이 딱 5거래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올해는 유독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적합했던 한 해였죠. 지난 금요일까지도 국내 증시는 갖은 악재에 시달리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나마 주말 사이에 매크로 환경이 조금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개별 기업단의 좀 중요한 뉴스들도 들려왔죠. 하나씩 반영을 해서 시장도 유종의 미를 거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휴장 일정도 껴있다 보니까 한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시기를 활용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어땠는지 복기부터 함께 진행해 보시죠. 금요일장은 다시 한번 지수가 코스피 2400을 깨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3% 하락하면서 이날 또다시 PBR 기준 뚝 수치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죠. SK하이닉스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확정 소식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엔터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섹터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계속 쏟아지고 있죠. 매크로 데이터들 빠른 해소가 어려울까 그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금요일장은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왔던 미국의 악재성 뉴스, 미국의 셧다운 우려가 있었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위로 훌쩍 뛰어 올랐다라는 점이 매크로 불안을 키웠었죠. 거기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부담이 계속되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가속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은 2조 원 이상의 매도를 국내장에 쏟아냈었고요. 반도체, 큰 덩어리 섹터로서 힘을 내주지 못했죠. 마이크론의 가이던스가 부진했고 창신 메모리 DDR5 양산 등의 미국에서 중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악재성 뉴스에 시달림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나마 선전했던 분야들 금요일장에서는 조선과 탄소포집, 개별주들로 일부 정말 제한되는 시세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은 그날 아침 트럼프 프리존이기도 하고 고환율 수혜 섹터, 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이제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조선주들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반에 탄소 포집 관련해서 CCUS 기술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 진영에서 탄소 포집 기술 세제 지원 기대감이 언급되며 에코바이오, 캠트로스 등의 종목들이 이날 가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시차를 반영해서 시세가 낮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개별주로는 상한가 두 종목이 눈에 띄었죠. SBS, 넷플릭스와 6년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TK케미칼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트럼프 취임식에 SM그룹 회장이 초청을 받았다라고 해서 관련주로 급등하는 흐름 있기도 했습니다. 개별 호재성 모멘텀이 있는 쪽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올라가는 섹터나 테마가 제한됐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들이 좋지 못할 때도 강했던 쪽의 이유를 한번 열어봐야겠죠. 그날 아침 플러스 알파를 찾아서, 그러니까 본업이 잘 되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 쪽이 그나마 안전지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본업과 LNG 가격의 상승, 트럼프의 모멘텀, 트럼프가 전화 한 통 걸어서 한국의 조선 협력 필요해라고 얘기했던 점이 계속적으로 트럼프 프리존으로서 안전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의 지금의 명분 등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죠. 트럼프로 인해서 조선 섹터가 트럼프 리스크가 낮은 섹터라는 인지가 됐고요. LNG 프로젝트가 트럼프로 인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계속 자극되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방산의 자립 중요도가 트럼프 취임 이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인데 에너지와 방산의 모든 면에 들어가는 게 바로 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환율 수혜 섹터라는 점, 최근에 LNG
LNG 폐선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분석 속에 LNG선 발주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거기에 지금 조선산업하면 중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인데 중국에서도 선박 엔진만큼은 한국 것을 쓰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엔진사들의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기도 하고요. 거기에 올해 들어서 조선 섹터의 추가 모멘텀 MRO 쪽 이제 선박에 대한 정비를 한다던가 보수를 한다던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쉽겠죠. 이쪽 MRO 모멘텀이 계속 가속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사업 그러면 미국 내 MRO 수주기대를 자극할 수 있겠죠. 거기다 추가됐던 지난 금요일의 이슈는 이것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 강화 법안 초당적 발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선박 의존도 낮추기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상업용 선박 기준인데요. 미국은 80척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중국은 5,500척.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런 흐름을 견제하고 본인들의 영역을 늘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손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라는 스토리인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발의된 내용을 한번 보면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 10년 내 250척으로 확대할 것이고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다. 미국에 조선소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해 줄 것이고 선주나 선사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정비받지 못한다면 동맹국에서 정비받을 경우 세제 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말은 한국에서 이제 MRO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득이하게 위험국 혹은 우려국으로 분류되는 중국 등에서 미국 선박을 수리할 경우 200% 과세를 때린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한국에서 수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조선의 상승 명분에 하나씩 이유가 더해지면서 지난 금요일도 추가 상승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조선주가 많은 이유기도 하겠죠. 자, 미국의 중국 지우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측근은 한국의 선박 제조 역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라는 최근의 통화 내용까지 보도되면서 이날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뿐만이 아니죠. 3개월 상승률을 놓고 봐도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조선 관련한 ETF도 올해 들어서 50% 정도 올랐고요. HJ중공업은 3개월 115% 상승세,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힘스, 한국조선해양, 한화엔진, 인화전공 등의 종목들이 3개월 시세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들은 조선 섹터는 3년치 수주일감을 확보한 데다 고환율 수혜 섹터로서 환해지 비율도 상당 부분 높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각 개별 기업별로 빠르게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HD현대 쪽에 조선 3사의 밸류업 공시가 있기도 했었고요. 최근엔 HD현대 마린솔루션 지난 금요일에 3년간 배당 성향을 50에서 70%까지 달성하는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조선주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근간에는 LNG 프로젝트 증가, 트럼프, 미국의 중국 지우기의 움직임의 일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곧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3대 지수 모두 다 올라줬습니다. 이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고 트럼프가 EU 관세부가 언급을 하면서 장 초반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PC 물가가 예상을 하회한 점 그리고 일단은 예산안이 합의가 된 점을 반영하면서 올라줬고요. 3대 지수 모두 다 1% 이상의 상승이었죠. 이 상승에 가장 큰 힘을 보탠 인물로는 굴수비를 꼽고 있습니다. PCB 물가가 목표치 경로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은 물가 데이터들이 조금씩 높게 나온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PC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연준이 중요하는 이 PC 물가 데이터 경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안도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인 굴수비의 언급으로 확인받은 거죠. 그리고 존 윌리엄스도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 무게를 둬야 한다. 그러니까 연준이 점도표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인하될 수 있음을 일부 가능성 열어준 겁니다. 이 덕분에 국채 금리가 떨어졌고요. 달러도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3대 지수가 올라설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세 보인 거죠.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다 보니까 특정한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엔비디아 3% 이상 올랐습니다. 시티 측에서 경쟁사 부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모건에서도 엔비디아 문제 없다라며 내년도 칩 종목으로 사야 될 것 3개를 꼽았고요. 그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3% 이상 상승했고요. 한동안 좀 주춤했던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의 보고서가 굉장히 쏟아졌던 하루였기도 합니다. 자, 마이크론도 올라줬는데요. DBS 측에서 10년 성장의 AI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스티펠에서도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가 130달러를 언급했습니다. 3% 상승하며 종가상 90달러를 기록했던 마이크론입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 올라가며 반도체 종목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날 테슬라는 하락했어요. 유럽에서 판매가 줄었다라는 소식과 70만 대 리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옵션 만기일 앞두고 여러 가지 수급이 쏠렸던 바가 있었는데 옵션 거래가 좀 청산된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네요. 3% 이상의 하락 보였습니다. 자, 엔비디아, 마이크론,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등의 종목들이 올랐고요. 테슬라는 하락했으나 그 외 전기차 밸류체인은 강했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보노디스크의 급락이 눈에 띄었는데요. 노보노디스크가 무려 17%나 폭락했습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임상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고요. 이날 노보노 측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160조 정도라고 하네요. 당연히 경쟁사의 불안이다 보니 일라이릴리나 바이킹 테라퓨틱스와 같은 바이오 종목군들의 시세는 괜찮았던 이날 하루입니다. 자, 뉴욕장 원샷이었고요. 좀 더 보시면 매크로 파워를 확연하게 느낍니다. 금리가 내려가니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니 물론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상승을 멈추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PCE 물가로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올라간 섹터들입니다. 2차 전지 셧다운 우려 완화됐고 달러 약세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거의 다 밸류체인의 종목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신재생이 금리에 따라 프로젝트의 영향을 꽤 많이 받죠. 그래서 이날은 태양광과 풍력 쪽도 드라마틱했습니다. 태양광의 대형주인 인페이즈 에너지도 8% 이상 뛰기도 했죠. 반도체도요. 엔비디아가 굳건하구나라는 것이 힘이 돼주면서 반도체 진영이 함께 올랐죠.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이 슬슬 확정되는 뉴스 등이 쏟아졌고요. 셧다운 우려 완화된 것도 있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퀄컴, ARM, AMD, 브로드컴이 모두 상승했고요. 시간 외에서는 퀄컴이 ARM에 승소했다라는 소식에 퀄컴의 시간의 강세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자극할 섹터로는 양자와 드론, 강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역시나 25% 폭등이 나왔고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달러 약세 금리 하락은 이런 성장성을 기반에 둔 테마에게는 호재성 뉴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로켓랩이나 Unusual Machine과 같은 우주항공 드론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쪽도 시세가 있어서 일단은 체크해 둡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에너지단이 함께 올랐기 때문에 그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퓨얼셀 에너지, 플러그 파워, 블룸 에너지 등의 종목이죠. 과거 이들 종목의 시세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했을 때는 SOFC 종목들 일단 체크가 가능한데 지금의 시장 분위기에서 그것을 같이 연결해 줄 수 있을지 한중 NCS 등의 종목들이 있죠.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주도 괜찮았어요. 카니발,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여행과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 흐름. 전체적으로는 테슬라 등을 제외하고는 노보노디스크 등을 제외하고는 좋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앵커의 연결고리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뉴스들과 투자 아이디어를 함께 접목해서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조금 천천히 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첫 번째는 AI 밸류체인입니다. 우리가 AI 밸류체인으로 본다면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AI 전력이 되겠죠. 주말 사이에 들려온 뉴스를 집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굳건하다라는 보고서, SK하이닉스가 브로드컴으로부터 HBM 공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런 소식.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최종 결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원안에서 한 26% 줄어든 금액이긴 한데 이것은 삼성의 투자액이 감소한 영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출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 쪽에 대한 우려감이 꽤 있었는데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21일에 공개됐죠. 디램이나 SSD, 원자 현미경, 또 웨이퍼 세척 장비, 소켓, 쿼츠웨어 등등 반도체 쪽의 수출 금액들이 회복세를 보였다 혹은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라는 타이틀이 꽤 달려 있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진영 AI 하드웨어 긍정의 소식이 꽤 있었습니다. CCL도 역대 최고치, CCL 하면 두산 생각나죠? 올해 100% 이상 오른 두산이 추가적인 관심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원자 현미경 하면 우리 파크 시스템즈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진영에 힘을 줄 만한 뉴스가 꽤 많았다라는 점, 더블 모멘텀이 받게 된 게 바로 브로드컴으로 인한 HBM과 ASIC입니다. SK하이닉스가 브로드컴에서 범용과 맞춤형 HBM4 공급을 위한 시제품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삼성전자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결국 HBM 진영과 브로드컴이 상징하는 맞춤형 반도체 진영에 함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타이틀이 달렸고요. 그러면 브로드컴 트레이드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게 디자인하우스, IP 소켓, 유리기판, 거기에 HBM까지 더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혹은 HBM 하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등의 종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브로드컴 트레이드로 정리해서 이 정도 오늘 하드웨어 쪽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진영엔 뭐가 있을까요? 오픈 AI가 준범용 인공지능을 공개했는데 O3, 고급 추론 AI 모델이라는 겁니다. 심플하게 그냥 AI 모델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 앞단에 구글과 오픈 AI가 서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를 자극할 수 있는 소식이고요. CES가 연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모멘텀 받는 AI 소프트웨어 더블 체크합니다. 이스트소프트 AI 휴먼 기술 공개 이슈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마음 AI. 마음 AI는 CES에서 단독 부스로 참여하고 수다 이 AI 모델을 공개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지난 금요일에는 이들이 금리 이슈로 인해서 시장과 함께 밀려났는데 회복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AI를 가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전력 쪽 수출 기록을 넣어봤는데요. 1일부터 20일까지 소형 변압기 정말 좋은 성적을 내면서 올해 기준 12월에 최대 수출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이미 수출 금액 올해 최대치를 20일 기준으로 써버렸고요. 그 외에 자동 차단기나 정지형 변압기의 수출도 좋았다라는 뉴스가 들려오네요. AI 전력 쪽의 뉴스도 본업과 플러스 알파가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알파로 HVDC인데요. 초고압 전류의 송배전 방식을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교류라고 하면 HVAC인데 거기에서 이제 직류로 바꾸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대용량 송전이 가능하고 전력 효율성이 올라간다라는 소식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HD 현대일렉이나 LS일렉, 효성중공업 등에서 수주나 혹은 기술 개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변압기에 대한 트렌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가 신재생 에너지 등 너희가 원하는 모든 전력원에는 결국 변압기가 필요하지 않겠어? 라는 스토리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붙었던 게 바로 AI였죠. AI가 붙으면서 빠르게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뜨거워졌고 확산이 됐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조정이 있긴 했었으나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이상의 가격대를 재차 경신해줬었던 종목들이죠. 왜냐하면 변압기 쪽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변압기 생산하는 데는 넓은 생산시설이나 신뢰가 필수입니다. 불량일 경우 사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과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이어가는데 국내 업체들은 이미 아메리칸 드림이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손잡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전력기기 밸류체인 이 정도 있겠죠. HD 현대일렉, 효중, 산일전기, 그리고 LS일렉, 재룡전기, 일진전기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AI 패러다임의 성장에 대해서는 전력도 빠지지 않는다 넣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연결고리였었고요. 두 번째 연결고리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미국의 중국 때리기로 우리가 인지했던 건 반도체 2차 전지 정도였죠. 그러다가 그게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생보법 이슈로 바이오, 그리고 조선주들, 태양광, OLED, 알루미늄, 해저 케이블, 양자 컴퓨팅.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 지우기에 나서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서 물론 우리가 피해를 보는 쪽도 있으나 분명히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받는 쪽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또 추가된 부분이 있죠. 바로 OLED 되겠습니다. 미국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측에서 중국의 BOE OLED의 수입 금지를 촉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 이유가 삼성 디스플레이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조가 앞으로 확장이 될 경우 OLED 쪽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게 되고 미국을 지우게 된다. 그러면 애플의 BOE가 납품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한국의 업체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디스플레이 진영이 힘받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 이어질 수 있겠죠. 한마디로 내러티브가 조금 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소의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정말 단발적인 관심 외에는 받지 못했었죠. 지난 금요일도 2% 빠졌었고요. SCA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규 상장주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4% 하락했는데 요즘엔 어떤 내러티브가 혹시 스토리가 붙었을 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어서 SCAM도 소재단에서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고요. 덕산 네오룩스가 주가가 2% 정도 금요일에 하락하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서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한 제한이 들어갈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많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관심에도 목말라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개월 상승률인데요. OLED 소재단의 종목들 보시면 정말 많이 빠졌고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덕산 네오룩스가 최근 들어서 이 바닥에서 살짝 고개 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꽤 유입되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로 이미 OLED가 소외되어 있었고 관심을 둘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를 준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최근 들어 기관의 매수세에 의미가 있었길 바라보죠. 일단 디스플레이 OLED 쪽에 플러스 알파 뉴스가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한 가지 뉴스가 나오면 여러 가지 뉴스가 또 따라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중국의 OLED 때리기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가 있다라는 것과 글로벌 OLED 발광 소재 사용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OLED 더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OLED TV 역대 최대 일평균 수출 금액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판촉 행사로 인한 수출이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OLED 쪽 뉴스가 최악에서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급하게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관련한 밸류 체인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소재단에서는 가장 먼저 보는 게 덕산 네오룩스이고요. 최근에 조금 신생으로 치고 나오는 게 바로 SK인데요. 그 밖의 종목들도 회복이 가능할지 가장 먼저는 OLED는 언제나 소재를 체크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연결고리 두 번째까지 왔고요. 세 번째. 비만도 전쟁터다라는 점. 우선 바이오 섹터로 봤을 때는 금리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반갑습니다. 한동안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하반기에 내달렸다가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될 거야 라는 우려로 인해서 좀 먼저 매를 맞은 상황이었죠. 지난 금요일까지도 부진했고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일단은 진정이 됐습니다. 국내에 영향을 줄지 봐야겠죠. 자, 비만으로 본다면 노보노디스크의 급락으로 인해 일라이릴리나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일단은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노보노 시총 160조 증발 이슈는 임상에 대한 실망감이었었죠.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해서 치료제를 오픈하고 임상에 대한 효능을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라는 게 되겠고요. 신생하는 초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라는 것은 효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 시장이 확장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확장의 측면에서 긍정 포인트로 보게 된다면 이런 뉴스들 같이 체크가 가능하겠네요. 일단 펩트론 대표의 최근 인터뷰 내용이 주말 사이에 보도되면서 조금 부각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월 1회 주사제 비만약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며 일라이릴리와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계약이 성사되면 연매출 수조 원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좋은 스토리로 갈 경우에는 8월에 유증을 통해서 조달했던 금액으로 공장을 확장한 것이 긍정의 평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어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펩트론 지난 금요일엔 3% 밀렸었고요. 비만 치료제는 계속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바로 만병통치약설입니다. 비만 치료제를 사용했더니 뭐가 좋아지더라 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미국 FDA로부터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 첫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였습니다. 미국에서 수면 무호흡증은 수백만 명의 환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서라도 처방이 훨씬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비만 당뇨 치료제 밸류체인 정리해봐야겠죠. 바로 혜은앵커가 11월 21일에 해준 내용입니다. 찌르고 먹고 붙이고 각종 제형이나 패치 혹은 여러 가지 분야로 유통사까지 나눠줬었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장기 지속형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을 항상 시세 측면에서는 먼저 체크하곤 합니다.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결고리에 대한 내용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결고리는 세계는 전쟁 중이라는 점. 트럼프 트레이드,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가 분야별로 이제 계속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 관심을 받는 분야로만 압축을 해본다면 이 정도 되겠습니다. CCUS는 신생 좀 최근 들어서 관심 받으면서 이제 관심권역에 들어간 거고요. 자율주행은 FSD, 일론 머스크 계속 지원하는 측면에서 남북 경협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이슈, 그리고 양자 쪽도 트럼프 진영에서 긍정의 목소리를 낸 바가 있었고요. 재건 쪽도 어찌됐건 러우 전쟁 종식을 트럼프가 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거기에 LNG까지 더해지며 관련주들이 돌아가며 뜨겁게 시장의 관심권역에 들어가 있죠. 최근에 LNG 쪽에서 추가된 뉴스로 본다면 트럼프가 미국 천연가스 EU가 더 많이 구매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할 거야. 정말 자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챙겨가는 트럼프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 상대 방위비 증액폭을 상향하는 걸 검토 중이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있기도 했었죠. 대선 기간 주장했던 것보다 3%입니다. 이 3%
2%보다 2%포인트 높인 5%로 인상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이때까지 반응했던 쪽이고요. 한동안은 잠잠했던 방산 쪽도 이 방위비 증액 이슈 속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체적인 내러티브에서는 방산 쪽이 약간 전쟁 종식의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조금은 주춤했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전국 불안이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수주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 등이 있었죠. 이런 뉴스에 영향을 받았던 것은 그만큼 한동안의 방산주가 좋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다가 잠잠해진 상황인데 지금 이쪽으로 다시 관심을 둘 수 있을지 궁금해서 관련 뉴스를 체크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전차와 장갑 차량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였고요. 그리고 요즘은 방산하면 방산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당연히 무인기로 이어져야 될 겁니다. 드론은 드론으로 잡는다. 무인기 잡는 무인기, 전투 드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전투 드론으로 봤을 때는 뭐 네온테크, 에이럭스 혹은 셀트라가이 등등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는 DTNC도 관련주로 같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방산과 드론 쪽도 트럼프가 또 자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연결고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쭉쭉 이어오고 있고요. 다섯 번째 연결고리는 오늘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보도가 많았었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알맹이가 없는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이제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방미를 해서 누구를 만났는지, 사업가들을 많이 만났다는데 누군지도 공개가 안 되고 트럼프와 대화를 했다는데 무슨 대화였는지도 당연히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부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의 본질을 바꾸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빠르게 트레이딩 자금은 돌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주들 당연히 체크는 해봐야겠죠. 이마트나 신세계건설, 신세계 INC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그럼 비슷한 맥락 속에 지난 금요일에 TK케미칼이 급등했었죠. SM인더스트리 최대 주주여서 이제 SM그룹의 우호연 회장이 트럼프의 초청을 받아 취임식에 간다. 이런 이슈 속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인지하시겠지만 트레이딩 이슈로만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결고리 뉴스들이고요. 이제 올해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2024년 너무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해를 떠올려 보면 많은 이슈가 있었죠. AI와 각종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AI로 인해 GPU, HBM 그 밖의 기술들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전고체, 유리기판, 최근에는 양자 암호까지 관심권역에 들어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강달러 고금리에 시달렸고요. 트럼프와 머스크로 인해서 진정한 테마 시대를 마주했던 올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봤을 때는 전국 불안 이슈가 있었고요. 금투세 불안이 있었죠. 금투세 폐지 확정 뉴스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전까지 꽤 오래 시달렸던 기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도 지속됐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완연한 회복을 보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멈춰주고 매수로 유입이 돼야지만 제대로 시장이 반등의 준비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그래도 긍정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 등을 상승 반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수출 국가로서 한국에서는 당연히 긍정의 뉴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정책 부재 해소가 내년도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가 저점을 통과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간 기준 코스피가 6개월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 보통은 7개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반등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인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수급 계절성을 고려했을 때 연기금의 순매수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살폈네요. 이런 맥락에서 좀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요.
집중해 봅니다. 일단 주말 사이 들려온 뉴스들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관심을 둘 쪽이 어디일까요? 대신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주 혹은 낙폭과대 업종을 주목하자라고 하는데 이러면 좀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낙폭과대가 아닌 섹터가 없어서요. 일단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상사, 건설, 기계 체크가 돼 있고요. 단기 반등 이후에 과열 해소되고 매물 소화 과정에 재진입하자라는 측면에서는 조선인터넷, 제약바이오 등을 꼽고 있습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은입니다. 오늘에 조금 국한해볼 뉴스들이죠. 지금 환경 자체가 우호적입니다. 미국 셧다운 우려가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또 미국의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오늘은입니다. 뭐 최근의 환경이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주요 섹터의 각 이슈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아냈고요. 원안보단 좀 줄었을지언정.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브로드컴으로부터 HBM4 시제품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20일까지 반도체 쪽의 수출 데이터가 다 괜찮았습니다. 2차 전지 쪽도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쁘지 않았었고요. 미국에서 금리 하락으로 2차 전지 종목들 테슬라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이었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보도 중에 미국에서 어차피 한국의 소재 업체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한국의 소재사들 너무나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빠질 일인가에 대한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도요. 단기 하락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생보법이 올해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것은 내년에 통과될 방향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지금 비만 치료제 뉴스가 꽤 많죠. 다음 어부지리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이렇게 웃게 되는 분야들 정리한 건데요. 조선과 이제 이번에 추가된 OLED, 양자 쪽도 1월 2일부터죠.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양자 관련 기업에 투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또 금지되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쪽도요. 미국이 절대 쓸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의 통신 관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도 국내 쪽이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방향을 보이는 섹터들도 있기 마련이죠. 어차피 지금은 TV를 보는 세대가 아닙니다. OTT를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맥락에서 왜 그렇게 오징어 게임 2가 뜨거웠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제 26일에 오픈되게 됐는데 지난 금요일의 시간 외까지도 장중에도 오징어 게임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 기억하실 겁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지난 금요일 시간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SBS가 지난 금요일에 급등했던 것도 그 SBS가 넷플릭스와 협력을 맺었다라는 것에 주가 반응을 이 정도로 보였다라는 것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한가 기록했죠. 2만 원. 증권가에서 목표가 한 2만 원대 후반으로 또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TV보다는 OTT를 보게 되는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사람은 다이어트 욕망이 꺼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이어트에 대한 욕망 그리고 치료제 효능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비만 당뇨 쪽도 흔들리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을 체크해야 됩니다. AI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미 시작된 AI 패러다임, 수많은 돈을 들였던 빅테크가 되돌릴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시작된 이 치열한 경쟁은 가게 되는 방향이라는 거고 그 안에서 이 기술이 되겠어라는 것의 비관론보다는 어디가 될까를 좀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할 겁니다. 드론도요. 방산 쪽에서는 이미 드론으로 거의 압축돼가는 분위기인 거죠. 가성비 최강인데 효능까지 좋다라는 점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체크해야 될 내용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주는 좀 한산합니다. 왜냐하면 휴장도 있고 미국 기준 조기 폐장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요 일정들이 막 FMC 이런 굵직한 것들이 없어서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징어 게임 2가 26일 공개됩니다. 공개 전에 세론이 나올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배당락일, 그러니까 배당 기준을 감안해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는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시장 얘기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방송하느라 숨이 차고 이사님은 뛰어오시느라 숨이 차고 네. 숨이 가쁜 오늘 아침인데 네. 숨가쁘게 달려보죠. 저희 시장 지난 금요일까지는 속상하네라는 마음이었는데 네. 그래도 주말 사이에 들려온 뉴스나 내용 등이 우리 장에 좀 힘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시장 전략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시장을 봤을 땐 뭐 무력감이 심리를 압도하는 모습이었고 네. 그러면서 뭐 주식을 지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여전히 시장을 팔고 있고 이 와중에 공포심이 극도에 달했죠. 우리나라 시장 마감하고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가격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와 함께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의 반응들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 또한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 개장 전에 비트코인 쪽이 먼저 반등이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PCE 지표죠. 이 지표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보기에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지수는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지수를 감안했을 때 한 10포인트 정도 이상 출발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고민을 어떤 점에서 하는 거냐라고 하면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한 갈래는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 조절을 했다라고 해서 오는 건 아니고 GDP에 대한 부분의 조정도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은 없고 그 다음에 뭐 물가지표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한쪽 갈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이죠. 이 부분은 내년에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금리 같은 경우를 뭐 2회 정도 인하한다고 조정한 상황에도 10년물 같은 경우는 4.5%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펀더멘털을 바라볼 거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 시장이 꺾여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다 팔아내야 된다 이런 고민보다 과거에 그 트럼프 정부 1기 때 환율 흐름을 보면 이 데이터가 약간 지금의 데이터랑 대입을 해봤을 때 환율에 대해서 달러화가 강세 구간이지만은 이게 강세에 대한 둔화 가능성도 충분히 데이터로는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신흥국 쪽도 우리나라 쪽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저가 메리트 뭐 PBR 0.85배 정도로 반등이 나오고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다 깨버리고요. 업종을 보는 겁니다. 네. 예,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가 상위에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하는 거고 뭐 과점이나 이제 시장을 뺏기는 형태에 있는 업종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은 하고 어떤 시장은 안 한다라고 선을 그어 놓기보다 이 속에서 우리가 차별화되는 업종은 플레이를 하는 거고 아닌 쪽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지금 바이오텍들도 있을 거고 반도체들도 있을 거고 조선도 있을 거고 방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하나씩 조금 짚어갈게요. 일단 AI 패러다임 속에서 본다면 AI 하드웨어 쪽 노이즈는 많고 주가는 참 부끄러운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한국의 HBM 혹은 그 밖의 반도체 기술력 등은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 보조금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 브로드컴도 HBM을 한국 업체들과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브로드컴 HBM은 원래 우리나라랑 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와 하고 있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25년 기준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 유독 금요일에 기사가 좀 나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의 밸류 체인의 핵심은 가속기입니다. 가속기 같은 경우를 이제 HBM과 함께 만드는 게 코스 TSMC 쪽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엔비디아, TSMC 이 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열등제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나 TSMC를 하는 게 맞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한 3등주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주가 반등은 나타날 수 있고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면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시장 속에서 밸류 체인 이걸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엔비디아가 가격 조정 나왔을 때 TSMC가 가격 조정 나왔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잔인해요. 네. 엔비디아, TSMC에 비해서는 열등제다. 하이닉스 그러면 삼성전자 그러면 뭐 지금 사실 분들이야 그거 사신다 치죠. 그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보유자는요? 그러면 디자인하우스는요? 뭐 디자인하우스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국내 거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너무 이게 제가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럴 시기죠. 뭐가 필요한 시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디자인하우스는 뭐 어떤 캐파가 커진다 하더라도 그걸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낫고 네.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지만 관계없고, 네. 예, 저는 따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심점이 주가가 다시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HBM4의 네. 진행 부분이에요. 이걸 하이닉스가 먼저 하면 하이닉스는 뭐 전고점 시도를 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요인이 제거가 가능함을 열어둬요. 그러면 그와 함께 HBM4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장비 밸류 체인을 봐야 되겠죠. 그때는 해외 기업, 국내 기업 이런 쪽으로 함께 바라보되 이 또한 수주는 해외 기업이 95%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거 물론 뭐 국내 기업 관련해서도 이 모멘텀이란 걸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지금 시장을 여기에서 어떤 시장이 되고 어떤 시장이 안 되고 나누기보다 업종 내에서 팩트를 파악해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추리는 과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지가 이제 좀 추려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앞단에 세울 수 있는 종목들을 구분을 해주신 거고 특정 뉴스가 더해졌을 경우 어디가 영향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풀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방향 설정 해보시길 바랍니다. AI 쪽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하드웨어 쪽 살펴봤고 짧게 전력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전력 쪽에 수출 데이터가 또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죠. 네. 전력도 고환율 수혜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접근 가능할까요? 네, 접근 가능함을 열어두고 전력기기 쪽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와보면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서 시장 점유율이 비등한 거죠. 기술력은 더 앞서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요.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손에 놔서는 안 되고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는 강하게 볼 수 있는 산업입니다. 쇼티지도 있다 보니까요. 네. 내년의 우려는 물론 관세에 대한 부과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이에 대한 진행 가능성이 낮다 보니 미리 포트에서 비울 필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장은요? 대장은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한 축에서는 고마진이 나오는 건 산일전기, 그다음에 가격 메리트가 들어와 있는 쪽은 효성중공업이다 보니까 뭐 HD 현대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나머지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함께 살펴보셔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특수변압기 쪽에 산일전기도 같이 얹어주셨고요. 자, 디스플레이로 가겠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궤는 트럼프가 중국을 어지간히 세게 때릴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영역은 확장돼 갈 겁니다. 그에 앞서서 미국에서 관련한 이제 디스플레이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BOE에 대한 수익금지 촉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한국의 디스플레이들 수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덕산 네오룩스 앞단에 세워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연말에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게 디바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 확장 가능성, 이건 수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수요단의 부활 가능성이 강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 수요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정황상으로는 수요에 대한 회복 가능성에 내년에 기대감도 있는데 이 와중에 공급단에서 우리나라 기업에게 유리한 뉴스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가가 워낙 빠져 있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요. 우리가 뭐 빈집에 대한 부분의 전략도 가능하고 공급에 대한 부분도 유리하게 갖고 오다 보니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시세적 측면으로 대응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까요, 일단은? 네, 우선은 뭐 대응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한번
뭐 플레이를 하실 분들은 조금 편하게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등 이야기 함께 얹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으로 가겠습니다. 방산이라고 하고 사실 드론으로 불러야 할 만큼 요즘은 드론이 방산의 대표가 돼버렸는데 트럼프가 계속 나토 방위비 증액하는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 세게 키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궤를 봤을 때는 결코 이제 미국이 다 경찰의 역할을 해주진 않겠구나. 그러면 각자 도생으로 내가 내 몸을 지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장된 겁니다. 국방비 예산 증가, 이 궤를 따라갈까요? 그죠. 이게 시장이 국방비를 증대한다라는 거는 방산주에게 유리한데 이 방산주의 색깔들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짚어주신 것처럼 드론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많은 동영상들이 합성을 제외한 일반적인 동영상들을 봐서도 드론이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이미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이상으로 전투용 부분까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열림에 따라서 방산주는 큰 틀에서 가격 메리트 들어왔을 때는 볼 수 있대 이 시장의 트렌드가 드론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의 파생, 그 다음에 이가 더 발전을 하면 도시항공 모빌리티 이런 쪽까지 함께 커질 수 있음에 따라서 내년은 이 새로운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테마로 끝이 아니라 주도주의 한 축까지도 형성될 수 있다 보니 관심을 가지시고 가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에이럭스 그 EV톨 얘기도 해주신 거니까 네네. 조비 아처도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베셀, 네온테크, 파이버 프로 이렇게 갑니까?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작은 종목이니까 안 해야 된다라고 해놓지는 않을게요.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개별주는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는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열고 함께 플레이해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바라볼 종목으로 어떤 걸 골라주셨을지 사실 트레이딩 플러스 낙폭 과대의 키워드를 안고 있는 쪽일 것 같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트럼프와의 만남 수혜주로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이마트 오늘 짚어주신 이유는요? 원래는 SBS를 하고 싶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컨텐츠를 본다라고 하면 SBS를 한 축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마트는 하나의 우리 주식하면서 좀 최근에 시장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 한데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좀 우호적인 관계가 개진이 되는 하나의 기업의 그 오너 같은 경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미리 반응한 건 신세계 INC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걸 냉정하게 보면 두 축이 다르기는 한데 먼저 작은 종목이라서 반응을 한 상황이고 대형주 중에서 이제 좀 우호적인 관계 그런 부분 이벤트성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선. 7만 원. 네, 이 정도 선을 놓고 되게 타이트하죠. 그래서 트레이딩과 관련된 접근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밋밋한 시장에 하나의 또 흥미로운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마트 관련 이슈로 좀 짧은 대응 트레이딩으로 접근 가능하다. 목표가 7만 원 잡아주셨네요. 이성우 이사님과 시장 종목 이야기 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